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교육을 맡게 된 충북개발공사의 안전관리실 안기웅 차장이라고 합니다. 금해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51조, 52조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과 관련된 교육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총 한 30-40분 정도로 이루어지니까요. 짧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목차는 근거 및 지금 산업재해 관련된 현 정부의 현황, 정책 방향, 그리고 세부 운영 요령, 그리고 우수 사례 및 기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방침 작년 12월 말이거든요. 이걸 짧게 한번 뉴스를 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중대재해 대응 관련 관련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추락 질식 등 기초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강제 수사를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지하 수주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는데 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주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중대재해 관련돼서는 직접 장관이 현장을 찾아서 방문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무겁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진행은 어떻게 될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반기마다 중대재해처벌법 형 확정된 사항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다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3년도에 형이 확정된 것은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3건, 그리고 24년도는 상하반기 통틀어서 12건, 그러니까 한 4배 늘어났죠. 25년도는 29건입니다. 상하반기 통틀어서. 근데 하반기에만 22건이에요. 형이 확정된 게. 지금 이 형 확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얘기하신 그런 사항에서 그치지 않고 말이 아닌 형 확정 사업장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은 어떤 사항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형을 확정시켰을까요?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요거는 아마 근로자분도 그렇고 관리감독관 분도 아셔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41건의 위반 횟수, 요게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입니다. 지금 아까 형을 확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유해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그리고 37건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충실하게 이행했냐 안 했냐, 요게 37건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안에서 위반 조항 사항이 다 걸렸다 그러면 이제 형 확정이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41건, 37건 외에는 이제 10건 안팎의 사고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15건의 위반 횟수로 진행된 게 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이행 조치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한테 의견 청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조치 결과를 알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15건이 위반 횟수로 해가지고
위반 사항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건인데, 이거는 간단한 건데도 안 지켜진 거예요.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이건 어떻게 되면은 행정사항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간단한 위반 사항. 그리고 12건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도 행정사항.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 매뉴얼, 그리고 조치 여부에 대한 점검. 요거는 중대 산업재해 매뉴얼까지는 행정사항이지만 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이거는 실제 실행 여부죠. 이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12건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이 12건, 그리고 11건 진행된 게 도급시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절차 및 이행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행정적으로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 이외에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까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을 이 12건 외에 이제 10건도 있는데, 요거는 재예방에 요즘에는 이것까지는 잘 지켜질 거라고 보는데, 재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인원이 배치가 못해서 위반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위반으로 인한 형이 확정된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건 미만짜리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반 횟수가 6건인 경우에는 이제 인력 배치 및 추가 편성에 대해서 의무 이행에 대한 필요 조치를 했냐,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를 했냐,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3건이 이제 전문 인력 배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그리고 나머지 1건이 이제 미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을 조치를 한 부분이 있냐. 이게 아마 잘 빠지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인력 배치에서 조정이 되고 나면은 교육을 미이수한 채로 그냥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꼭 필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및 그 이행 조치 같은 경우도 한 건 위반되죠.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 조치 내린 것들은 위반 횟수가 0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결론은 아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유해위험 요인, 개선 점검, 안전보건 책임자에 대한 의무 위행 업무 수행 조치. 요거는 필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형 확정에 대한 위반 조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거 위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점검 및 이행을 필히 확인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어떻게 지금 산업재해가 관리되고 있냐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5개년도,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13건, 그래서 23년도에는 17건, 한 4건 늘어났죠. 24년도에는 11건 쭉 줄고 25년도에 13건, 26년도 현재는 한 건 있어요. 이 현장에서 발생된 건데 이제 공상 처리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미반영 된다고 치고, 근데 현재는 현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산업재해 사고 건수는 전보다 훨씬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이거를 연도별로 구분한 이유는 각 계절적 요인, 월별 유해 위험이 취약 시기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3월 달에 도 해빙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했을 때가 한 3건 정도 25년도에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5월이 이제 가족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행사들이 많아요. 그때 이런 근로자들한테 좀 충분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전의식이 좀 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해서 발생됐던 사고라고 보고 9월 10월이 이제 세 건씩 발생했는데 이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전체적인 그 기성을 타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여러 공종들이 혼재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는 거기에 걸맞게 안전 조치들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는 10월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 아무래도 근로자가 쉰 이후에 체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또 투입돼가지고 싸우는 사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9월, 12월에 3건 정도 약쪽 6건 총합 발생됐다. 그리고 12월에는 3건인데 이 12월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고령자의 한능질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예, 여기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산업재해 유형 보면은 전부 다 고령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행히 7, 8월이 포함이 안 됐는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 중대재해로 인정이 된다. 이거 아시고 각 시기별로 위험 시기별로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5년도에 충북개발공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현황을 알아봤는데 그럼 어떤 유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됐냐? 가장 많이 발생된 게 떨어지면 추락사고입니다. 근데 추락사고 중에 10m 이상에서 떨어진 거는 한 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2m 안팎 내에서 떨어진 것들이 대다수인데 고층 작업에 대한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안전의식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다 하는데 요 한 건 10m 이상에서 떨어진 건 뭐냐면은 건물 구조물과 비계 사이의 그 틈새로 떨어진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실제 덮개라든가 미소장 트럭에서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비계 낮은 이동식 비계나 아니면 가설 비계 2m 이하의 낮은 위치에서 떨어진다든가 다 그런 유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낮은 높이에 대한 떨어짐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11건의 넘어짐 사고인데 이거는 저희가 좀 관심 갖게 봐야 될 게 넘어짐 사고는 근본적으로 보행 통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지만 되거든요. 그게 보행 통로가 확보된다고 하면은 그런 현장은 끼임이라든가 물체 맞은 부딪힘에 대해서 현장 정리정돈 및 관리가 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사고들도 훨씬 발생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감독자가 더 신경 써셔야 될 게 뭐냐면 위험 공정이 추가 투입이 되는 신규 투입이 됐을 때 해당 공정의 위험 요소로 직접 관리자분께서 가보셔서 통행상의 위험 요인이 없는지 넘어짐이나 기타 유형이 없는지를 필히 통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작업과 걸맞게 안전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단 배임 사고인데 이거는 각 기기 공구에 대한 보호장구 및 보호덮개 설치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제거하고 작업하시다가 또는 고정을 제대로 안 해놓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 그리고 요거는 필히 주지시키고 이건 점검을 좀 강화해가지고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도 많이 계시고 또 고령자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소통에 원활하지 않은 걸로 인한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 불특정한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개발공사는 중대재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뭘 의미하고 있냐?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를 이제 중대재해로 보고 있는데
중대 산업재해는 이 건설 현장이고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에요. 근데 사망자 발생에 대한 거는 중대재해로 다 똑같이 한 명 이상은 다 인정이 하는데 부상자 관련돼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2명 이상만 발생돼도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그리고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2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됐을 때 중대재해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특히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인데 이 직업성 질병 안에 온열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열 질환자가 3명 이상 1년에 발생됐다 그러면 중대재해로 가니까 그 온열 질환 관련된 휴게소 설치라든가 아니면 거기는 그 온습도계 설치도 필히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고 기록 관리까지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사고로 인한 그 페널티를 받지 않게끔 현장 관리 철저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치료자가 이제 10명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외에 지금 현재 26년도에 법에는 중대재해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적인 내용을 했고 그러면은 26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 사항들이 있어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고 현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웬만하면은 이 현재 법안들은 통과가 된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중지 요청 교육이니까 작업중지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작업중지 요청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보면 이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작업중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52조에 보면 근로자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을 법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거고 근데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하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 공기가 지연되고 작업을 인원이나 장비를 재투입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당신 우리 현장에는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아예 3년 이사 징역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 단순히 작업중지 요청권이 아닌 그 형사처벌 사항까지도 사업주에 있다. 그리고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거를 명시하시고 근로자분도 권한 행사에 대해서 형사처벌 사항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가 신설이 됐어요. 이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했는데 지금은 산업재해가 재발생, 다시 발생할 때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은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를 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관련돼서 또 근로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신고 포상금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신고하면은 포상금 나옵니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포상금제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타이트할 텐데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조항이 신규로 생겼다. 그리고 또한 그 3년 동안 영업 중지를 2번 받고 또다시 영업 중지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이것도 신규 조항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관리의 사항에서 좀 보면은 공기 연장 사유에 그 폭염하고 한파가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지금
유해 위험 요인 그 폭염하고 한파가 연장에 반영될 만큼 정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만약에 정확한 사유가 있거나 데이터가 있으면은 공개 연장 해주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이전에는 발주자의 의무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도급이나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 의무를 확대한다. 요게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서 올해부터 추진될 내용입니다. 가장 관심 갖고 볼 거, 작업중지 요청대에서 형사처벌사항. 그리고 이제 신고 포상금제 있으니까 이거 활성화해서 신고해서 미리 하실 수도 있고,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 발생도 작업중지 명령제 신설됐다. 그리고 사업주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의 그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4조 앞서 말씀드린 형 확정 위반 사항들, 거기에서도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크게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거에 대한 건데, 그게 총 한 6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그 안전관리 체계를 할 사람, 인력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거. 세 번째는 그 업무를 어떻게 할지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계획에 따른 이행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재해 예방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도급이나 용역 위탁 기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거. 요게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인데, 점검 사항들이 있어요. 그 인력이나 예산, 점검 계획에 대한 이행, 요거를 반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업주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 결과 점검을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치까지 하셔야 된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뭐 그런 것들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관련된 절차 마련 이행에 대한 점검은 1년에 한 번 점검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웬만하면 다들 지키시는데,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지자체 관계에서 시정명령 조치한 것들, 요거에 대한 이행 조치에 대한 게 이제 세 번째 의무. 그리고 마지막이 관계 법령에 대한 의무 이행에 대한 조치. 요렇게가 이제 크게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의무다. 관계 법령에 대한 의무는 1년에 한 번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법규상의 안전교육 관리자나 종사자 의무 교육 부분의 이수에 대한 점검도 1년에 한 번 이상 하셔야 된다. 요게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여기에 아까 형이 확정된 거 하반기 22건 그리고 위반에 대한 사항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본적인 의무사항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중지 요청권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법의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즉시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하게 대피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잘 지켜지지가 않죠.
왜냐면 사업하기에도 바쁜데 근로자가 작업 중지해놓고 장비, 아까 말씀드린 장비, 인력, 또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 손실 로스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52조에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를 근로자 스스로 작업 중지를 해서 산재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업주 위주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전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은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할 때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 결과에 따라서 상급자가 조치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산업재해 발생이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즉시 작업 중지를 한다. 이게 이제 해당 법령의 요지예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제 작업중지권에 대한 개정된 사항 그 자료인데, 이런 것도 이제 안전교육장에다가 비치를 해놓으시면 좋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작업중지권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교육장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근로자들한테 숙지시키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근로자가 어떤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요청하냐가 좀 달라요. 사망사고, 목숨이 관련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작업중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달리지 않은 경미한 사고 가지고는 작업중지권을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작업중지권을 행하더라도 그럴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근로자가 이런 상황에서 작업중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초기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초기 대응은 뭐냐? 유해위험 장소가 있어요.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장소에서 작업을 근로자가 한단 말입니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그 인화성 물질까지 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1차 소화로 초기 대응을 하고 대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이제 초기 대응을 작업 중지하고 초기 대응을 필요시 해야 되는 절차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긴급 대피를 합니다. 긴급 대피를 하고 나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환자나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신고,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감독관,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요 관리감독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참 중대재해가 발생되면은 그 중대재해 처벌이 두려워서 현장을 임의로 훼손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류를 임의로 생성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중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존을 꼭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한다. 요 순서대로 작업 중지권이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근로자분들한테 숙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각 현장에다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성실 이행 서약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미행하면은 안전책임자 교체하겠다. 거기에 대한 서약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중지 요청권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은 현수막 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운영합니다. 이 QR코드는 현장 자체에서 뭐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대형 건설사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관련 어플을 통해서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소규모 건설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이나 SNS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끔,
그런 식의 접속 방법의 하나로 QR코드를 이 현수막에다가 게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육하는 내용도 저희가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인 그 지방개발공사로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작업중지 요청대와 관련돼서 이런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공사는 그렇고 타 우수 사례는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5년도 작년도 우수 사례가 이제 24년도에 실적 가지고 반영됐는데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21년도에 작업중지권을 도입을 했는데 8천 건이다가 24년도에 24만 8천 건까지 늘어났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뭐냐? 작업을 중지하면은 사업주의 피해 아니냐? 근데 실제로 위험을 줄이는 게 재해율로 인한 공사가 전체적으로 중단되고 하는 그런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작업 중지 요청제를 적극적으로 24만 8천 건으로 확대될 때까지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휴업 재해율이 효과가 매년 15%씩 감소했다. 이거는 지금도 더 확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 협력업체에다가 작업 중지권을 요청권을 하용하면은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걸 정상 과정에서 일부 반영해주고, 또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제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국토부의 우수 사례로서 삼성물산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고,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냐? 이거는 저희 산업단지입니다. 대림에 대한 사례인데, 여기는 별도의 어플이 있어요. 안전 어플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작업중지권, 위험사항 신고, 우수사항 칭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접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작업중지권이 활성화돼서 실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행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 근로자한테 작업중지권 행사한 사람한테는 1,000원 주던 거를 2배, 2,000포인트를 확대하고, 위험사고 신고는 500포인트 줬던 거 1,000포인트로 확대하고, 우수사항 칭찬은 500인 거 1,000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을 확대했어요. 이 확대한 포인트는 개인들이 이제 뭐 안전장비가 필요한 거라든가 간식이나 이런 걸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그 안전 게시물 입간판인데 어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작업 중지권 행사도 있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방법들을 현수막 내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플 사용자들이라든가 나머지 분들도 실제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시행했다고 보면 마지막으로 좀 주지 차원에서 짧게 그 뉴스를 잠깐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은 건데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사장입니다. 날이 밝은 시간대인데도 공사는 전면 중단됐고 작업자들도 안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은행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 1층에선 철제 지지대를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맞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1층에서 해체하던 지지대가 지하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지하 6층에서 작업하는 남성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지상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공간이 뚫려 있고 안전망 없이 난간만 설치돼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헬멧도 착용하고 있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치고 신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고받은 보건법규, 사업주 안전 규칙을 지켰는지 문제를 수사를 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수사도 같이 합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지금 사고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검찰 조사 받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찰 수사 이게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돼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관리 감독자들에서 과실치사 부분으로 다 엮여요. 앞서 말씀드린 위반 사항들, 그 이제 형 합정에 대한 22건 외에 실제 유해 위험 요인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엮이기 때문에 이 현재 우리 현장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조치하실 수 있게 이렇게 주시 차원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은 서명 다 날인해